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제인 벨라의 효과적인 교육은 대화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 시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대화 단절을 더 느끼고 있는 지금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학부모와 교사 등 사람들의 직접적인 소통,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이 되더라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책 제목에서 나타내 주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대화입니다. 특히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존중은 교육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술의 활용이 만연해도 결국 본질은 같다는 것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10년이 넘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인 제인 벨라는 교육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 중동, 유럽 등 각지에서 지역사회 교육을 담당했다고 하며 전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역사회 교육과 직원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성인 교육자들이 대화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로벌 러닝 파트너스를 설립했다고 하며 전체적으로 이 책은 성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책에서 이야기하는 12개의 원리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는 저자가 말하고 싶은 12가지의 교육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대화식 교육과 양자식 사고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12가지 원리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원리와 사례를 활용해 어떻게 유능한 교육자가 되는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2가지 원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1부만 읽어도 충분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자식 사고와 대화식 교육에 대해 간단히 전달하면 먼저 양자식 사고는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사고입니다. 교육에서 물리를 이야기해 저 역시 잠시 머리가 아팠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12가지의 원리가 서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거리 사이에 힘을 받으면 움직이게 된다는 것에서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 거리를 줄여나가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각 원리들은 서로 연관되며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전체론적 관점이 양자식 사고라고 합니다. 또한 학습자는 교수자가 전달하는 것보다 맥락과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 역시 양자식 사고 중 하나이며 서로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중성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양자식 사고라고 합니다. 또한 불확정성과 참여하는 것, 에너지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양자적 사고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12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는 학습의 요구와 자원 조사입니다. 이는 교육의 너무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교육을 통해 어떤 배움을 원하는지, 무엇을 배우길 원하는지,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 참석자들과 5분에서 10분 정도 모두 통화를 하며 질문을 하고 기업교육 전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한동안 관찰한다고 합니다. 교수자가 강의 전에 참석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를 위해서 학습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학습 동기를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안전입니다. 심리적인 안전과 공간적인 안전이 모두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책에 나온 사례를 보더라도 공간적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던 나라에서는 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학습자를 학습에 관한 의사결정자로 존중해주고 학습 과제의 구성과 교실 분위기, 소그룹 및 자료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가 학습을 하는데 안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을 읽으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처한 학습 공간이 안전한지를 교육 현장에서는 질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관계가 세 번째 원리입니다. 당연히 관계는 중요한데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존중과 안정, 열린 대화, 경청,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교수자와 학습자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학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수직적 관계, 교사 학생을 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꼭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순차적 배열과 강화입니다. 순차적 배열이란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체 학습용에서 단독 학습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화는 학습자들이 완전히 배울 때까지 사실과 기술, 태도를 다양하고 참여적이며 흥미로운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강화의 구성은 교사의 몫이라고 하며 적절한 강화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학습을 할 때 교육적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실천은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실천과 실행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실행은 단순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실천은 행동의 이론적 기반이 있는 행동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생각하면서 직접 해보는 것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경험학습은 많은 교육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요. 단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2가지 원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자로서의 학습자를 보는 것은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강사, 교사가 학습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는 것을 결정하고 왜 배우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판단하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화라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습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의사결정자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도 포기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생각, 느낌, 행동을 모두 아우르는 학습을 이뤄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인지적 학습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감정과 육체를 모두 이용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원리는 즉각성으로 성인들은 되도록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즉각적인 유용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유용성은 학습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학습 과정에서 본인이 존중받는지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것, 학습 과제가 순차적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본인의 요구에 맞게 학습을 진행하는 것 등의 만족을 얻는 상태라면 그는 즉각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째는 대화식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관계가 한층 더 평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사도 학습자가 될 수 있고 학습자도 교사가 될 수 있는 역할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러 나갔을 때 학생들로부터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도 있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워크는 과정인 동시에 원리라고 합니다. 팀이라는 것은 교육, 학습에 있어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가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뒤를 흐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팀을 구축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협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리 11번째는 참여라고 합니다. 학습에 직접 참여한다면 그는 교육의 일부가 된 것이고 능동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일부라고 본인이 느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며 학습 동기가 높아져 교육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원리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성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학습 계획자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팀 내 학습자들은 동료들과 교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성인에게 대화식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성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수자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학습을 하는 데 주도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 모두가 학습자 주체로서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들은 격려하고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존중하고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효과적인 교육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